두 번째 섹션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제가 이기남 이사장님의 인생 이야기, 또 인간적인 면모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뭐를 이야기를 하나. 일단 예. 아버님의 예. 뜻을 이어가기 위해 예. 창립한 재단이라고 들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아버님 어떤 저희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음성학자였어요, 영어. 어. 음성학자. 저희 아버지 이제 고향이 영동인데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이제 서울로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 말하자면 경복 고등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1회세요. 경복고등 1회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학을 진학을 할 때에 네. 아버지가 많이 고민을 하셨나 봐요. 어. 그 애국,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애국지사거든요. 네. 할아버지가. 이것을 법학을 해서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는데 참여하냐. 아니면은 교육에 그렇게 일생을 그렇게 투자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교육을 택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광도 고사에 이제 진학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학위를 받으시고 첫 부임지가 대구의 지금으로 말하는 경북고등이에요. 예. 그때도 저 한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애국 정신을 그렇게 하고 해서 일제시대 순경들한테 그렇게 이제 집중적인 그걸 받아서 제가 어릴 때도 순경들이 막 신발을 신고 아버지 서재에 와가지고 책을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한 2번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는 또 불려서 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대구 고고에 그 경복에 다니실 때 그래 봐야 나이가 뭐 15살 그것밖에 안 될 때인데 17살 했는데 어머니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 이제 서울에서 이제 고향에 온다고 섹시니까 비단 옷을 이제 입고는 이제 그 신랑을 맞이했는데 저녁을 먹고 난 후에 밤에 부르더래요 우리 어머니를.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일로 그러나 이래가지고 방에 갔더니 나라 이름 백성이 비단 옷을 걸치고 있다고 꾸지러워 들었대. 15살 먹은 이제 신랑한테. 그 이후에 어머니가 좀 평생을 비단 옷을 안 입었어요. 해방되고도 안 입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어머니 생신에 이제 비단 옷 선물했더니 아버지가 이제는 입어도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15살인데 예. 그런 이야기를 예, 할 거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의외입니다. 이제 네. 할아버지의 이제 영향이죠. 저도 한글을 조기 교육 받은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무릎에서 천자문하고 한글을 익혔거든요. 하늘 천 따지 하면서 그렇게 다 그러면 각야 거기에 가면 이제 다 그렇게 이제 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운 거예요. 예. 제가. 근데 어릴 때면 일제 시대인데도 그러니까 몰래. 예, 몰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조상이 만든 글이다. 그래서 너는 꼭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방을 맞았는데 해방이 이게 뭐 해방이 됐다 하면서 막 길에 막 뛰어가고 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속에 이제 그런 걸 하고 있으면 나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밀에서 거기서 이제 내가 해방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가장 높은 가치를 자유라고 이제 두고 있거든요. 예. 그때 그 정말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린 거기에도 너무나 감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해방되고 난 이후에 한글을 다 쓰고 하니까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그것이 뭐 사라져 가지고 한글 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안 하고 전공도 거기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또 지났는데 1988년인가 87년에 처음으로 MIT 홍가희 교수에서는 노트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저는 눈이 번쩍 떠 말은 저거죠. 네. 눈이 번쩍 떠서 아버지가 영어 그 전공이니까 영어 전공 집에서 아버지 타이프라이터 이건 제가 많이 도왔거든요. 타이프라이터 들고 갔으면 저거는 들고 다니고 해서 나도 이걸 좀 하나 샀으면 좋겠다고 너무 편리하네요 했더니 그래 하는 말씀이 이거는 영어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글 서체로 개발해야 됩니다. 어. 나 컴퓨터도 노트북도 처음 보고 컴퓨터라는 그 이야기도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애만 기르고 이제 살림만 살고 있었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수님이 MIT에 가시면 이걸 한글을 알아야 될 사람이 이걸 개발할 거니까 유학생이나 또는 이제 교포나 찾아가지고 내가 연구비를 그렇게 드릴 테니까 이걸 좀 개발해 주세요. 그때 내가 한글과 우리의 글이 내 뼛속에 녹아 있다는 처음 내가 알은 거죠. 어떻게 그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한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그동안에 안 그러면 내가 계속 했는 것도 국문과를 가서 한글을 연구를 했겠죠. 그것도 안 했거든요. 대접으로 있었는데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이거는 내가 하도록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거다. 이런 것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개발하겠습니다. 꼭 그래주세요. 놀랍게도 MIT에 가서 보니까 한 사람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사람 교포도 없고 유학생도 없고 졸업생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이제 MIT에도 컴퓨터 엔지니어링 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 소프트웨어 이거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정말 하나님의 도움인지 길에서 그렇게 이제 경북 여중에 동기를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수십 년 만에 길에서 딱 만났으니까 얼마나 내가 막 얘기하다가 장천동 있는 데서 만났거든요. 근데 내가 기나마 이러지 말고 우리 아들 회사가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 아들 회사에 가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 이제 갔어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한글 서체를 개발한 회사인 거예요. 얼마나 내가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신명 시스템, 주식에서 신명 시스템도 그래서 탄생한 겁니다. 교직도 하시고 예. 기업 활동도 하시고 예. 또 결혼하신 뒤에 이렇게 있다가 예. 컴퓨터 회사도 예. 만들고 이게 다 저는 이래 보니까 네. 굉장히 시대의 이 흐름을 체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범대학을 나왔으니까 부속중학에 취직된 거죠. 왜 되게 좀 성적이 좋으면 부속중학부터 그래 하잖아요. 그 부속중학에 선생을 3년을 하고 결혼을 해서 남편 따라 서울에 이제 와야 되는데 정근이 안 되는 거예요. 공립학교에 있었으면 정근이 되는데 네. 이 부속중학은 대학의 총장이 발령이 있잖아요. 그래 할 수 없이 저는 이제 서울에 와서 그 집에서 살림만 살아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저희 집은 전부 다 교육자 집이기 때문에 교사는 그 학문하는 거 이후에는 직업을 가지는 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교사를 못 하는 것도 뭐 집에서 이제 뭐 살림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외국에는 다 이제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니 네가 서울에 가면은 그 강이 있는 강남에 그렇게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라. 그런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으니까 서울에 와서 이제 남편이 이제 아침 먹고 가고 나면 저녁까지 나 혼자 이제 집에 있으니까 그냥 버스를 타고 종점에서 종점, 종점에서 종점, 종점에서 종점 그래 한동안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남산하고 한강에 있는 곳이 한남동이더라고요. 여기다가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다가 이제 땅을 사고 그러고는 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3한강이 높고 하니까 한남대교도 가는 배를 타고 이제 또 강남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이거 당시에 거기가 광주군이더라고요. 네. 복도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는 이장 집에 찾아가서 내가 여기에 뭐 땅을 사야 되겠다. 왜냐면 아버지가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압구정도 이제 배밭을 산 거예요. 압구정도 아파트 지으려고 이제 그랬는지 막 그걸 팔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팔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애들을 이제 이렇게 다들 하고 이렇게 그 경제가 안정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다음에는 이제 내가 우리 집은 지어서 사니까 오피스 빌딩을 지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제 강남에다 오피스 빌딩을 지었죠. 가가 이제
그 다음에 팔으라 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한강 건너서 그때는 다리가 다 섰을 때거든요. 그게 너무 비싼 거야. 신사동 이런 데는 막 비싸가지고 그 돈 가지고는 잘 못 사겠더라고.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테란로 하고 저기가 이제 길이 넓더라고. 그때는 네. 길이 다 났을 때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땅을 사가지고 그냥 두었더니 막 공안일세가 막 나와가지고 막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오피스 빌딩을 지었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딱 이래 보니까 아 이거 컴퓨터 이걸 갖다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이걸 갖다 소프트웨어를 하고요. 이제는 땅을 사가지고 했다 그거다 집 짓고 이렇게 하는 건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올인한 거죠. 보면 이 흐름 자체가 여기서 내가 이렇게 바꿔야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올인해야지. 예.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기시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러고는 그렇게 딱 하는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나가요. 그것이 이제 어떠냐 하면 제가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1992년도에 전국에 뭐 30대별하고 다 해가 전국에 개인 종합소득세를 100위 안에 92위를 제가 하게 됐다고요. 그래 신문에 이제 딱 났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것을 딱 보고는 신문을 보고는 사범대학에 제가 경북대가 사범대학 나고 사범대학에서 나를 회장으로 모셔간 거예요. 그 동안에는 목에 가본 일도 없고 살림 사느라고 서울에 있으면 근데 갑자기 뭐 오라고 그러더니만은 회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 하는 말이 학자의 날 보고 하는 말이 사범대학에서 수건 사업이 있는데 그래 수건 사업이 뭡니까? 중등교육 연구소라는 거예요. 중등교육 연구소가 사범대학에 있어야 되겠다는. 이걸 지어달라는. 내가 이제 92회는 내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줄 알았던가 봐. 근데 사실 세금은 많이 내 돈이 없는 사람이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를 이렇게 하라 이러면은 못하면 소리 절대 안 해요. 반드시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를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알지만 사범대학 나가 교사하는 사람 회비도 안 내는데 동문회에 그런데 이거 한다 그러면은 단돈 10만 원, 만 원 낼 동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고민을 하고 가다가 방법을 딱 찾은 거예요. 가보니까 사범대학에 딱 들어가는 현관에 딱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부조가 다 현관에 꾸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됐다. 박정희 대통령의 은사가 김우중 회장이 아버지인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이제 아버지 호가 뭔가 우당이더라 우당.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먼저 편지를 보내 내가 사범대학교 동문회 회장이 이렇게 됐는데 사범대학에 중등교원연구소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범대학에 5단 기념관을 지어주세요. 뭐 중등교원연구소 갈 것도 없어. 5단 기념관을 지어서 그럼 그거 쓰는 거를 연구소로 쓰면 되니까. 그랬더니 오케이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범대학에 이제 해서 어느 정도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 뭐 이리리 그리 왔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연구소가 이리리 그래 예산이 15억이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거기다 딱 했더니 거기 이제 있는 이사를 현장에 보내겠다. 결국은 그게 35억 건축비 35억에 거기 부속 이제 시설 있잖아요. 네. 10억 동시통역 하는 까지 다 넣어가지고 45억 하는 건물을 지어서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했죠. 그래가지고 준공이 되는 날 김우중 회장은 이제 외국에 가서 계시고 그분 또 외국에 늘 계시니까 이 탭 카팅 하는데 김각중 중앙대학 이제 아주대학 총장 김우중 회장의 형님이더라고요. 그래가 거기에다가 다 우당 이제 선생님 부조를 딱 들어가는데 다 해놓고 예술대학에 만들 앞에다가 빨간 그 리본 딱 해놨더니 다 와서 보더니 내 동생이 하는 일 중에 제일 잘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원하시는 일을 네. 다 끝까지 해내시는 놀라운 네. 또 추진력을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원암문화재단도 설립을 하셨잖아요. 원암문화재단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 설립에 아버지가
아버지 호가 원암이에요. 그러니까 그 설립의 이유는 뭐였어요? 그 문맹태지. 선교사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 있잖아. 미국 다음에 나가 있으니까 네. 처음에는 선교사들 통해서 문맹태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후미점 학교 만들기 전에 국제적으로 선교회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막 목숨 걸고 선교사들 오지에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인문학적인 그게 없어도 우리 한글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그런 대로 표기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날 보고 이걸 읽어보라 하니까 우리 한글로 표기해서 내가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읽으면 막 그 사람 듣고는 막 좋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들도 나는 이제 그걸 못 알아듣지만 자기들도 그걸 보고 다 발음을 해가 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다 하면 이걸 갖다 학문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해서 정말 이거 시스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선교사들에게 맡겨둘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네. 무문자족이 문자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학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이제 학회를 그래 만드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오셨는데 네. 본인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인물? 네, 뭐 부모님이죠. 부모님이고 세종대왕이고. 예. 세종대왕에 제가 21세 선이거든요. 예. 세종대왕 그렇게 저희 부모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정말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분이 없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음. 말과 행동이 항상. 그리고 늘 선을 택하고 그런 것이 어릴 적에도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사를 하시다가 편찮으셔가지고 그때는 폐병이 걸리면 다 죽지요. 근데 폐병이 이제 걸려서 학교를 이제 쉬게 됐는데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다 졸업장 가지고 그 졸업생이 전부 다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거기 이제 밖에서 다 그렇게 서 있고 거기 회장이 와서 방 안에 와서 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이제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아버지가 자녀들이 있는 줄 몰란 거예요. 하도 그냥 그때는 그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새벽에 가서 가외시키고 학생들한테 저녁에도 반가워요. 돈을 받고 하는 것도 학교에서 그렇게 이제 청년들에게 그 민족 정신도 하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한대. 아버지가 자녀도 없어 자기들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알았대. 그래서는 박정희 때 대통령 때 그때 신현악 씨니 뭐 김성곤 씨니 뭐 다 이런 쟁쟁하게 그때 했던 분들이 다 대구고보 때 아버지 제자인데 한 번씩 오셔가지고는 아버지를 이제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 모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아버지를 얻고 들어온다고요. 그분들이 다 아버지를 얻고 이렇게 그럴 정도로 스승을 오랫동안 그렇게. 신현락 씨도 연말이 되면은 봉투에 현금을 해가지고 보내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현금을 넣어가지고 우편으로도 그게 오더라고요. 그럼 아버지가 그걸 딱 보셔 절대 그 돈을 안 쓰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래 스승을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또 대학에도 제자들이 돌아가신 20년이 됐는데 원암 성서에 문집을 발간을 했어요. 대학 교수들이 정년을 하고 나니 모여가지고 4권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원암 선생님의 민족 정신이 세월과 함께 사라질까 봐 그렇게 자기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이런 일은 앞으로 영원히 없으면 요즘은 살아있는 선생도 못같이 하는데 돌아가신 지 20년이 돼가지고 그렇게 스승을 추모해서 이런 문집을 발간을 하다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출판을 하면서 제가 요즘 책 일이 하는 것도 다 그냥 막 내삐리고 하니까 내삐리지 말도록 버리지 말도록 4권을 딱 넣어가지고 딱 팍을 해가지고 그래 제가 출판을 한 그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시고 어머니도 뭐 말씀을 다 못해요. 아버지 월급이 대구고급 월급이 쌀 10가마래요. 거기 같으면은
공무원 같으면 국장급 월급이 된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그러면 아버지가 10가마 중에 딱 한 가마 값만 어머니를 주신대. 9가마 값은 전부 다 장학금을 준다든지 뭐 할아버지 그거 가는데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그냥 그 2가마만 줘도 내가 살림을 이루며 살 텐데 꼭 1가마만 주면 그거 가지고 애들 기르고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뭐 빠듯하게 살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있다가 어머니가 늘 그러면서 어머니가 대가집에서 가서 큰 살림을 하시던 분인데 사범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월급을 제가 몽땅 어머니한테 다 드렸어요. 1원도 안 쓰고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어머니는 월급 받아 3년간을 꼼빡이도 다 어머니한테다가 다 드린 그것이 있습니다.